이 전설적인 책 박물지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아주 기묘한 거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주피를 바르면 탈모가 치료된다. 하이에나는 밤마다 성별이 바뀐다. 정갈을 끓이면 해독제가 된다. 응답하라 봐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고대 로마에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물, 식물, 별, 돌멩이, 자연의 모든 것에 끝없는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하고 또 메모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화산이 터지는 순간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연을 기록하던 이 남자, 바로 로마의 장군이자 최초의 자연 백과사전 편찬자인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세컨두스입니다. 흔히 플리니 더 엘더, 우리말로 하면은 대플리니우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는 기원전 23년 지금 이탈리아 코모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문학과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군인이 되었어요. 장군까지 지냈고요, 무려 3명의 황제를 섬겼습니다. 네로, 베스파시아누스, 그리고 티투스. 이렇게 3황제를 섬기면서요,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지방 총독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놀랍게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답니다. 플리니우스가 남긴 많은 저작 가운데 지금 전해지는 건 안타깝게도 딱 하나입니다. 바로 박물지인데요, 이게 총 37권 분량입니다. 이 박물지에는요, 사실과 소문, 신화와 관찰, 그리고 추측까지 아주 이 많은 것들이 아주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책은 인류 최초의 과학 백과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박물지는요, 지중해 세계의 자연 지식과 당시의 민간의학, 그리고 생물학, 심지어 요리법까지 총망라한 책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항목 수만 해도 2만 개가 넘거든요. 요거를 지금식으로 한번 말하자면 위키피디아 더하기, 동물 도감 더하기, 과학백과 더하기, 요리책 더하기, 괴담 모음집, 이걸 다 합쳐놓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전설적인 책 박물지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아주 기묘한 거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주피를 바르면 탈모가 치료된다. 하이에나는 밤마다 성별이 바뀐다. 정갈을 끓이면 해독제가 된다. 이거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여기엔 나름대로의 관찰과 상상, 그리고 그 시대의 세계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하기보다는요, 현대 생물학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플리니우스가 박주피를 바르면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왼쪽 날개에서 뽑은 피가 특히 더 효과가 있다고 기록했거든요. 왜 하필이 왼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 좀 듣자마자 웃음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박쥐가요, 비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 아닙니까? 박쥐는 그만큼 혈류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현대의학에서도요, 탈모와 혈류 사이의 연관성을 많이 연구하고 있죠. 탈모는 이게 단순히 유전 또는 이 호르몬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피 혈류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모낭,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려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혈류가 줄어들면 모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심하면 빠지게 되죠. 실제로 이 미녹시딜 같은 탈모 치료제는요,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플리니우스는요, 어둠을 뚫고 날아다니는 박쥐를 보면서 털복숭이 짐승이 날아다니면 혹시 저거를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리니우스의 그 기록을 좀 좋게 해석해 보자면은요, 저렇게 활력 넘치는 동물의 피가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에나는 암수 구분이었고 해가 질 때마다 성별이 바뀐다는 플리니우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마다 성별이 바뀐다니, 이것도 정말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요,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이 말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물의 암컷은요, 놀랍게도 외부 생식기가 수컷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암컷이 수컷과 거의 같은 크기의 음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려 17cm에 달할 정도랍니다. 새끼를 가진 하이에나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질이 있고 쭉 내려오면서 밖으로 이렇게 음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짜 음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변도 보고 새끼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겉모습만으로는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하이에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에만 나타나는데, 특히 또 밤에 보게 되면 정말로 이게 암수 구분이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플리니우스가 이 하이에나는 밤마다 성별이 바뀐다고 착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이 플리니우스의 말은 성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암컷 하이에나가 겉보기에는 수컷처럼 보이는 이 특이한 생김새에서 비롯된 관찰 오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갈을 끓여 마시면 해독제가 된다는 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좀 무섭고 황당하게 들립니다. 아니, 정갈을 끓여 먹으라니요. 하지만 여기에도 그 나름의 과학적 직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갈독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진 신경독이거든요.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구조가 파괴되고 독성이 약화되거나 심하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독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열에 의해서 변성된 독소는 여전히 면역계가 인식할 수 있는 항원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현대생물학에서요, 톡소이드, 변성 독소라고도 부르죠. 이 톡소이드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톡소이드는요, 독성은 확 줄인 상태에서 이 항원성은 좀 유지하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면역계가 항체를 만들 수 있게 유도하는 일종의 백신이거든요. 실제로 일부 톡소이드는 열을 가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끓인 정갈을 마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다만 플리니우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그 나름대로 면역학적인 사고, 물론 그 시절에 그런 건 몰랐겠지만, 아니면 약한 독으로 독을 이긴다는 개념을 어렴풋이 떠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흔히 무섭게만 생각하는 이 정갈의 독이요, 현대의학의 보물창고로 여겨지고 있어요. 정갈 그 꼬리 끝에 있는 독샘에서 나오는 독에는요, 아주 다양한 펩타이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독소들은 우리 몸에 이온 채널을 작용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활용해서요, 통증과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난치병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분은 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거나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기능도 가능하답니다. 결국 정갈독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진화한 분자 무기인 셈입니다. 정갈을 끓여 마시면 해독제가 된다는 이 플리니우스의 말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되지 않습니까?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폼페이와 헤로쿨라네움이 순식간에 화산재에 뒤덮인 그 유명한 참사입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플리니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해군 함대 사령관이었는데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직접 배를 타고 헤로쿨라네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인명구조와 함께 화산 활동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하지만 결국 유독가스에 질식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고요. 플리니우스 장군의 죽음을 포함한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한 내용은요, 그의 조카가 자세히 기록을 했거든요. 그 조카의 이름은요, 플리니우스가 일명 플리니 더 엘더, 대플리니우스라고 불린다 했잖아요. 이 조카의 이름은 플리니 더 영거, 소 플리니우스입니다. 이 조카 플리니우스는요, 삼촌 플리니우스 장군이 폼페이 지역에 함대를 끌고 가서 구조를 벌였고, 폭발하는 베수비오 화산 근처 마을까지 향했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플리니우스는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던 열정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과 상상, 관찰과 오해, 신화와 현실이 뒤엉킨 세상 속에서 그는 자기가 본 모든 것을 한 줄 한 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화산재는 도시를 묻었지만 플리니우스의 기록은 시간을 견뎌서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